운동장에 모여있고 N명이 모여있고 아래와 같은 기축으로 방을 통과하는 게임을 참여했습니다. 1번 조끼를 입은 학생부터 조끼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한 명씩 방 1에 들어갑니다. 모든 I에 대해서 I번째 방에 처음으로 도착한 학생은 두 개의 출구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I번째 방에 처음으로 도착한 학생은 두 개의 출구 중 하나를 선택해 2분의 1, 각각 2분의 1 확률인가 본데? 이때 다음 방으로 연결된 출구를 2분의 1 확률로 선택하면 이 학생은 다음 방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2분의 1 확률로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방에 도착한 모든 학생은 상품을 수령하고 출구를 통해 운동장으로 빠져나옵니다. 단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출발한 학생이 운동장으로 나오면 그 다음 학생은 방 1로 들어가고, 먼저 출발한 학생이 방 I의 출구에서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는 다음에 출발한 학생은 1번부터 연결된 출구를 통해서 I 플러스 1번째 방으로 갈 겁니다. 먼저 간 놈이 I번째 방에서 나가면 나중에 간 애는 I 플러스 1번째 방까지는 그대로 쭉 가겠다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출발한 학생이 N 플러스 1번째 방에서 나오면 그 다음 학생은 항상 방 N 플러스 1까지는 그냥 갑니다. N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방 1에 들어가서 운동장에 다시 나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리고 확률의 값은 출구를 선택한 확률의 값 항상 2분의 1이고요. 각각의 선택은 독립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오라고 하는 것은 N값이 7입니다. 사람 7명, 방의 개수 8개 있습니다. 6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받는 것은 A 사건이라고 칭하겠습니다. 3번 조끼를 입은 학생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구하라는 확률의 값은 조건 확률인가요?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3번 학생이 상품을 받지 못하는 확률 조건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네. 1번 방, 2번 방부터 시작해서 8번 방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6번과 7번은 상품을 받아야 되는 건가? 왜냐면은 6번이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방, 8번 방을 나가서 상품을 받았으면 그 다음 사람인 7번도 무조건 8번 방까지는 그대로 다이스로 가는 거니까. 6번과 7번은 상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5번 이하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상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6번 이상은 상품을 꼭 받는 거고 6번보다 낮은 번호의 사람은 상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이 상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어떤 거지? 뭘 기준으로 나는 지금 조건 확률 걸 구해야 되는 거지? 먼저 6번 조끼.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받으려면 상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상품을 못 받은 사람 숫자. (6번) (7번이) 받으면 나머지 5명은 못 받은 건가? 2명이 받으면 나머지 5명은 못 받는다고 쳐볼게. 2명만 받을 때 3명만 받을 때 4명은 못 받고요. 4명, 5명, 6명, 7명까지 상품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상품을 못 받는 사람 수인 거네? 무조건 상품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은 6번, 7번. 상품 받는 사람이 3명이면 5, 6, 7번이 상품을 받겠죠? 이런 모든 경우는 6번이 상품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3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못 받아야 되잖아. 3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품을 못 받으려면은 1, 2, 3번까지는 상품을 무조건 못 받아야 되나? 6번, 7번 상품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품을 받는 사람 숫자와 상품을 안 받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상품을 수령하는 사람 숫자 중에 제일 적어 있는 수는 2명? 3명?
4명까지구나. 그럼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은 5명, 4명, 3명이 되겠군요. 일단은 6번 조끼 입은 사람은 상품을 받았으면 좋겠고 3번 조끼 입은 사람은 상품을 못 받았으면 좋겠어. 예를 한번 들어서 확률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방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7번 방, 8번 방이 있는데 내가 6번 사람이 6번이 조끼를 상품을 받으려면 서연아 6번이 상품을 받으려면 6번은 무조건 8번으로 나가야 되나? 아 사람으로 구분할까? 사람으로 구분해야 되겠구나. 7번 사람까지가 있거든? 나간 방 있죠? 몇 번 방에서 나가는지를 밑에 표기해 볼게요. 1번은 뭐 2번 방에서 나가고, 얘는 3번 방에서 나가고, 4번 방에서 나가고, 얘는 5번에서 나가고, 얘는 6번에서 나가고, 6번과 7번은 8번 방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러면 상품은 서연아. 6번 사람하고 7번 사람은 8번 방으로 나왔으니까 둘 다 상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번 사람은 4번 방에서 4번 방에서 운동자 나왔기 때문에 상품 못 받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받은 사람은 2명입니다. 이럴 확률 좀 계산해 보려고요. 이 한 가지 상황이 확률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처음에 1번 사람은 1번 방에서 2번 방으로 넘어가야 되지. 1번 방에서 2번 방으로 넘어갈 확률값은 2분의 1인가? 다시 2번 방에서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운동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서연아 1번은 2번까지 온 다음에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운동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운동장으로 빠져나간 게 2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간 거죠. 2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1번 방하고 2번 방은 그냥 지나쳐서 3번 방까지 그냥 갑니다. 1번이 2번 방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3번 방까지는 그대로 갔고요. 3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빠져나갈 확률값은 2분의 1인가요? 또 3번 방에 나갔기 때문에 3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4번 방까지는 그냥 갔고 4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빠져나갈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5번 방에서 4번이 빠져나갈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6번 방에서 5번이 빠져나갈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5번이 6번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7번 방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7번 방에서 8번 방으로 2분의 1 확률로 갔습니다. 8번 방에서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끝입니다. 7번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8번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 확률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확률값이 몇이죠? 128분의 1이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간 방이 1번 방, 2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8번 방, 8번 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서연아. 자, 첫 번째 사람이 나간 방이 1번 방에 나갔다고 한다면 확률의 값은 2분의 1인가? 두 번째 사람은 2번까지는 그대로 갔고 2번 방에서 밖으로 나갈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3번은 3번 방까지 갔는데 3번 방에서 2분의 1로 4번 방으로 갔고요. 다시 4번에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법은 2분의 1입니다. 3번이 4번에서 나갔기 때문에 4번이 5번까지는 그대로 갔고요. 5번에서 운동장으로 나갈 확률의 값은 2분의 1. 5번은 6번까지는 그대로 갔고요. 6번 방에서 운동장으로 나갈 확률의 값은 2분의 1. 6번이 7번 방까지는 그대로 갔고 7번 방에서 8번 방으로 갈 확률의 값이 2분의 1. 얘는 100%입니다. 그 확률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 확률의 값은 똑같이 128분의 1인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 사건의 확률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A 사건은 6번 조끼를 입은 사람은 상품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뭐가 있는 거지? 1, 2, 3, 4, 5번 사람들은 상품을 받든 말든 관심 없는 건가? 그걸 어떻게 해? 확률값은 각각의 확률은 맨날 128분의 1이라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
방에서 지금 운동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6번과 7번이 상품을 받을 확률의 값은 무조건 128분의 1인가 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건가? 그럼 몇 가지 경우나 될까? 6번이 운동장으로 빠져나갈 경우의 숫자는. 응? 어차피 6번과 7번 사람들은 6번과 7번은 무조건 8번 방에서 빠져나간 거고, 나머지 5명의 사람들이 7개 방에서 운동장으로 빠져나가면 상품 못 받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야? 이런 경우가 2명은 상품을 받고 5명은 상품을 못 받는 경우가 5명의 사람이 7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나? 그럼 3명은 상품을 받을 수도 있잖아. 5번, 6번, 7번이 상품을 받고 나머지 4명이 상품을 못 받는 거. 그럼 나머지 4명은 서연아. 자, 이때는 경우의 숫자가 7시4인가요? 그 다음 녀석은 7시3일 거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7시2일 거고, 7시1, 7시빵이겠군요. 이게 지금 A 사건의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70빵부터 75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70빵의 값이 7? 아니, 70빵은 1, 70은 7, 72가 21? 73의 값이면 3일분의 765니까 74의 값이 73하고 똑같은 건가? 그 다음 75까지 이게 몇이야? 70 70에다가 112 130? 120이라고? 120. 근데 이번에 구하려고 싶은 녀석은 이걸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조건방위를 구하기 때문에 A 사건이면서 동시에 B 사건인 걸 구하는 거죠. A 사건이면서 동시에 B 사건이 되려면 서연아, A 사건이면 동시에 B 사건이 되려면 6번은 상품을 수령해야 되고 3번은 상품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 그런데 6번은 상품을 받는데 3번이 상품을 못 받는 경우는 이 경우인가? 그럼 이거 3개까지만 구하면 되는 건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게 21, 35, 35 몇이야? 그래서 확률값이 몇이라고요? 약분은 안 되죠? 자, 방금 했던 문제는 할만했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값이 400이었을 때 상품을 받은 학생이 190명 이상이 될 사건은 A 사건입니다. N값이 72였을 때 상품을 받는 학생의 숫자는 K명 이상, 상품 받는 사람이 K명 이상일 사건이 B입니다. 그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대수 확률을 이용해서 자연수 K값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 근거를 논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앞에는 시행 횟수, 뒤에는 확률 값을 쓰는 거죠. 그때 기대값이 누구죠? 기대값이 np고 분산값은 npq인가요? 그런데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떨 때 이걸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죠? 앞에는 평균의 값을 쓰고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의 값을 쓰나요? 어떨 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었죠? 누가 충분히 클 때였죠? n값이 뭐였다고요?
시행 횟수라고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np라는 녀석의 값이 5보다 커 나왔고 nq의 값도 5보다 커 같은 녀석의 값을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고요. 서술할 때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갈 때는 n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서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률 변수 x의 값 이건 정규분포를 따랐을 때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그때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z의 값이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준 게 표준화인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지금 풀 계획입니다. 상품을 받는 사람이 190명 이상일 사건이 A사건이라면서요. A사건의 확률 변수는 XA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400명 중에서 방금 전에 1번 문제가 선생님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1번 문제 풀었거든?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요. 그럼 이 확률 변수가 XA라고 한다면 A 사건의 확률 자체는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의 숫자가 상품은 190명 이상이 받는다고 얘기했거든? 상품은 190명 이상의 상품을 받는다고 하니까 상품을 못 받는 사람은 210명 이하인가요? 마찬가지 72명 중에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숫자를 XB라고 한다면 PB라는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 XB의 값이 72-K 이하인 건가? 상품을 받는 사람이 K 이상이니까요. 내가 이 두 개의 확률값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K값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확률 변수 X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상품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매번 확인하게 되는데 상품을 매번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해서 400번 조사합니다. 시행횟수 400번입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뭐인 거지? 400명의 사람들 개개인이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이 뭐야? 자, 첫 번째 사람이 1번 조끼를 입은 사람이 1번 방으로 갔어. 상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확률이 뭘까요? 아까 128분의 1을 구하지 않았냐? 2의 7승분의 1? 128분의 1이라는 녀석은 뭐였냐면 5명의 사람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2명의 사람이 상품을 받은 상황 중에 한 가지. 그게 128분의 1이었거든? 7명이? 자,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아까 전에 이 녀석의 값이 7명 중에 5명이 2분의 1의 확률로 5명은 상품을 받지 못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2명이 상품 받을 확률이었어. 확률의 값은 128분의 1이었고 그 경우가 21가지가 있었다고 지금 계산했었거든. 상품을 한 명 한 명이 상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뭐냐고요? 2분의 1이라고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그러면 상품을 한 명 한 명이 못 받을 확률의 값은 2분의 1인데 이때 기대값이 누구예요? 시행 횟수가 400번으로 충분히 크므로 확률 변수 XA라는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값은
200 분산값은 맞아 2분의 1 곱해서 100인가요? 그래서 난 이걸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표준화하게 되면 Z라고 바꿀 거죠. 그럼 210에서 200을 뺀다면 10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1 이하인가요? 두 번째, x, b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값은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72번이 시행 횟수입니다. 상품을 못 받을 확률 값은 2분의 1입니다. 시행 횟수가 72번으로 충분히 큰 편입니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x, b라는 녀석의 값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값은 2개 곱했더니 36입니다. 36한테 맞아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2분의 1 곱했더니 18? 18이면 3루트 2의 제곱인가요? 표준화하려고요. 표준화했더니 Z라는 녀석의 값은 72-K에서 36을 뺐더니 36-K인가? 표준 편차 3루트 2분의 36-K예요? 나의 바램은 확률값이 왼쪽 값이 더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1과 3루트 2분의 36-K의 대소관계는 오른쪽에 더 커야 되는 건가? 따라서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K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럼 이항해주면 K라는 녀석의 값은 36-3루트예요? 3루트 2값이 대충 몇이야? 루트 18이니까 4점 몇인가? 36에서 4점 몇을 뺐더니 31점 몇? 31점 몇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31이 답이네요. 할만한 거 맞아요? 실은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2024년도 경희대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경희대 문제 모의논술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 얘기한 거는 조건방률, 두 번째는 기대값, 세 번째는 적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네 번째는 부분적분, 증가감소, 쌍곡선, 그리고 치환적분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써먹을 만한 녀석들이 뭐 다 아는 내용에서 볼 게 없네요. 자, 첫 번째 논제 1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확률과 통계 문제 대비 엄청 쉽습니다. 자, 상자 안에 6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N개의 공은 흰색입니다. 흰색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는데 N개 있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60-N개의 공은 전부 다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경희는 상자 안에 있는 공을 하나씩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집어넣겠습니다. 복원 추출하겠습니다. 이따구 짓을 3번이나 반복할 건데 경희가 흰색 공을 꺼냈을 때마다 100원을 받고요. 검은색을 꺼낼 때마다는 100원을 잃습니다. 그랬을 때 경희가 공을 꺼내기 전에 3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을 꺼내고 난 다음에 경희가 400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A사건입니다. 1번 공을 꺼내고 난 후에 경희가 400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값은 B사건입니다. 근데 문제 구한 건 조건방률을 물어봤네? 그럼 조건방률의 값이 서연이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PA가 뭐야, 서연아? 세 번 꺼내고 난 다음에 경희가 400원을 가지는 사건이 A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지 400원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아, 흰색 2번, 검은색 1번이면 돼? 그게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러면 PA 값을 구해볼까? PA 값이 누군데? 3번 중에 2번. 60분의 N의 확률로 흰색이 2번, 60분의 60-N으로 검은색이 1번? 이러면 300원이 3번 시행한 다음에 4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PA 집합 B의 값을 분자에 써야 되잖아. PA 집합 B가 뭐지? 한 번 꺼냈을 때 400원이었는데
3번 하고 나서도 400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무조건 흰색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시행까지 했을 때 400원이 되려면 흰색 한 번, 검은색 한 번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이 두 번 중에 한 번이 60분의 n의 확률로 또 60분의 60-n의 확률로 흰색 한 번, 검은색 한 번이 나와야 되는 건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60분의 n의 제곱, 60분의 60-n, 60분의 n의 제곱, 60분의 60-n. 똑같으니까 이 조합의 값만 나누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확률이? 네, 확률은 3분의 2네. 이건 아주 쉽네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기대값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번공을 꺼내고 난 다음에 경이 가지고 있는 돈이 x1이라고 한다면 그 x라는 돈의 기대값이 200원이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표를 작성해야 되나? 자,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x, 확률은 p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네. 빵원이 될 수도 있네. 빵원이 되면 3번 중에 3번 전부 다 검은색? 그럼 빵원이 될 확률 값이 뭐야? 두 번째, 100원도 될 수 있나? 100원이 되려면 100원이 될 수 있어, 없어? 100원 될 수 없어? 검은색이 두 번 나와도 얼마야? 검은색이 두 번 나오면 흰색이 한 번 나왔으니까 200원 되는 건가? 100원 될 수 없어요? 200원이 될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 흰색 한 번, 검은색 두 번? 그러면 3 곱하기 60분의 n 한 번, 60분의 60-n 두 번? 400원이 가능하죠. 3C2 60분의 n의 확률로 두 번, 60분의 60-n으로 한 번. 마지막 녀석이 600원? 600원은 3C3 60분의 60-n에 60-n 맞아? 60? 60분의 n? 60분의 n의 확률로 흰색이 3번? 나는 기대값은 위아래 곱하는 거죠. 위아래 곱하는 녀석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풀으니까 개빡치네. 너는 p의 3승, 너는 3 곱하기 p 곱하기 아니지 이걸 q라고 해야 되겠구나. q의 값의 3승 3 곱하기 p 곱하기 q의 제곱 3 곱하기 p제곱 곱하기 q 이건 p의 세제곱으로 놓겠습니다. 위아래 곱한 녀석의 값이 200이었으면 좋겠다고? 자, 위아래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600 곱하기 pq의 제곱 그 다음이 1200? 1200 곱하기 p제곱 q 마지막 녀석의 값 600p의 세제곱인가? 이게 20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좌변값이 600으로 묶었으면은 600p로 묶어야 되나? 600p로 묶어주면 첫 번째 q제곱, 두 번째 pq, 세 번째 p제곱이냐? 완전 조식이야?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건 p 플러스 q의 제곱이어서 p 플러스 q의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결국 p라는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p의 값이 누구였지? p의 값이 60분의 n이었나? 그래서 n값은? 쉬웠네요. 자,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제 뒤에랑 똑같은 문제를 샀어요. 네, 빨리 풀어주세요.
상수만 밑줄 친 거랑 똑같이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시험 시트인데 다르겠어요. 아니 뭐 둘 다 싫어서 상관없습니다. 기시였어요. 위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 값의 부정적분을 구하시고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 함수들을 증가와 감소의 표를 이용해서 모두 구해주세요. 이게 당신 두 분의 몫입니다.
근데 C가 중요하지 않아. 부정적 분한 함수 fx를 놓고 도함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극점 구하고 극대값, 극소값 0부터 2파이까지 중에. 근데 극대값이 음수면 절대 x축과 안 만납니다. 극소값이 양수면 절대 x축과 안 만납니다. 그러려면 이 값이 음수여야 돼? 이 값은 양수여야 돼? 이 값이 음수가 되려면은 C라는 녀석의 값은 이 값이 양수가 되려면 그때 부정적 분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였나? 이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난다. 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러면 x축과 안 만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푸시느라고 잠에서 깼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된 거 맞죠? 그렇게 비슷하게 풀었죠, 지금?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쌍곡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쌍곡선이 있고 쌍곡선의 값이 A, B의 대소관계도 주어져 있고 오른쪽이 좀 1인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쌍곡선이 좀 좌우에 있는 쌍곡선이야? 위아래 있는 쌍곡선이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누군지 기억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의 값이 점근선이었나? 그런데 A 값이 더 크다며. 그러니까 기울기 값 1보다 작겠네? 꼭지점의 좌표 A인가? 이런 쌍곡선이 있습니다. 그 쌍곡선에 있는 점의 좌표 P점이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어딘지 모르겠는데 PQ의 값이 양수라니까 1,4분의 점이네요. 초점 좌표가 있습니다. 초점은 어떻게 구하죠? 초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삼각형 PFF'-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냐? 외접원이 중학교 2학년 때 작도할 때 누구의 교점이었죠?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었나? 요게 외심이네. 근데 문제는 그 외접원의 중심 A점 좌표 값에 대해서 그 점의 좌표를 Y좌표가 L인데 L의 값이 양수가 된다면 Q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지금 A점 좌표는 K,L일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F하고 F'의 수직이등분선이 Y축이기 때문에 K 값은 빵인 건가? A점 좌표는 그래서 0,L인가요? 내가 필요한 건 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P점과 F점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P점 좌표는 A, B라며. 이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자, P점 좌표는 A, B라고 얘기했고요. F점의 좌표의 값이 C, 0입니다. 이 두, 다시 한 번요. 아, P, Q? 그럼 여기는 중점 좌표의 값을 M이라고 한다면 M점 좌표의 값은 2분의 P 플러스 C, 2분의 Q입니다. 그 기울기가 필요한가? M점과 A점 사이의 기울기인가? 근데 PQ의 수직 있는 선이어서 PQ를 가지고 PF를 가지고 뭐야? PF를 가지고 PF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식을 구했더니 y-2분의 q p 빼기 c분의 q 아니네. 마이너스 q분의 p 빼기 c x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q인가? 아, p 플러스 c? 이 선이 x한테 빵 대입해야 돼? 그때 y좌표의 값이 l이었나? l값 구하고 있습니다. l값은 2분의 q는 2항했고요. 이거 두 개 곱하면은 플러스 2q분의 p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가? 그럼 통분하게 되면 L값 자체가 2q분의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야? 내가 궁금한 건 L값이 양수였을 때 q의 범위가 궁금하지. q의 범위가. 근데 q의 범위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좀 생겼다.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럼 변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서연아, 변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지? P, Q라는 점의 좌표가 쌍곡선 위의 점이었나? 변수를 좀 줄이고 싶었거든? 나는 Q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 Q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Q의 범위를 어떤 문자로 표현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근데 Q의 범위를 선생님은 구하기 위해서 P를 소구하려고 해. 그 P제곱 대신에 대입할 생각이거든? P제곱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P제곱의 값이 A제곱 플러스 네, 그러네요. 이 값을 대입할 생각이거든? 대입하게 되면은 L값이 2q분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누구야? 마이너스 B제곱이야?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B제곱. 그럼 대입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라 쓰려고. 그리고 Q제곱분의 B제곱분의 A제곱 Q제곱 플러스 Q제곱 이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Q의 값은 양수라며. 그럼 부모의 값은 양수잖아. 그럼 분자만 양수면 되나? 맞아요?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Q제곱 2항 했더니 B제곱 이거 어떻게 해? Q제곱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4제곱?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누구라고? 그럼 제곱한 게 이것보다 큰데 Q는 양수라며.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네. 그럼 Q라는 녀석의 정체는 C분의 B제곱보다 커야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P하고 F-하고 F의 가계 크기는 알파입니다. P하고 F-하고 F의 가계 크기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하고 P하고 F-P 여긴가? 여기가 베타니? 여기가 알파 베타였을 때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에 코사인 값을 구하시고요. 그때 Q의 값이 무한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코사인 값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이걸 머리를 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번이었냐? 이 원의 중심점 좌표가 A점이라고요? 그러면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2알파가 필요하고 베타라는 각이 생기면 베타만 필요한 거잖아. 뭘 할 수 있지? 원주각 크기가 베타면 중심각 크기 값 2베타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긴 베타니? 코 PF라는 녀석에 대해서 서연아, 코 PF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의 값이 지금 알파니까 여기 중심각 크기의 값이 2알파인가? 조금만 더 위에다 그릴 걸 그랬나 보다. 아이씨, 나란해 보이네. 자, 그림을 약간 수정했어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이씨, 그림이 그지 같네. A점하고 P점이 거의 나란해 보여가지고 이게 문제였거든? 자, Q점 좌표 어디로 간다고? Q점이 무한대로 가요? Q점은 계속 무한대로 갈 겁니다. 각의 크기는 여기가 베타, 여기가 2알파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중심 좌표에서 이게 P점이 살짝 더 아래 있다고 할게. 그럼 P점 좌표에서 Y축한테 수행발 내리면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각이 2알파 플러스 베타인가요? 그럼 코사인 값은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분의 여기 길이? 서연아, A점의 좌표의 값은 L이라며. L값을 우리가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P점에서 수행을 내렸으니까 여기 요만큼 길이는 Q인가? 그래서 여기 밑변값이 L-Q인가요? 이걸 싹 다 Q로 표현해가지고 극한값이 T의 값을 B분의 1로 치환했을 때 그 극한값 자체가 FT래. 그럼 구해봅시다. 리미트 Q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AP라고 하는 길이가 필요하거든. AP? AP라는 길이의 값은 루트 P제곱 분자의 값은 L-Q였나? 아이씨, 이게 문제네. L값을 구했잖아, 아까. L값 이거라며. L값 이거였나? 이걸 지금 P를 소개했었나, 우리? P를 소개해서 AB가 들어있는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거 대입하려고. L에서 Q를 빼야 돼? L에서 Q를 빼야 돼? L-Q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Q 플러스
2q분의 p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가? 아이씨, 여기다 하지 말고 밑에 거에다 할걸? 밑에 L값에서 Q를 빼게 되면은 Q제곱을 빼야 되냐? 2Q제곱이니까 마이너스 Q제곱이구나. 된 거 맞아요? 2Q제곱 뺐으니까?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하려고요. 정리가 되나? 이 상태로 그냥 대입할래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Q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까 P제곱이 또 누구였어? P제곱이 P제곱 아까 어디 있었는데? 그치. P제곱의 값이 이거였지. 아닌데 P제곱의 값이 다시 봐야 되겠다. P제곱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Q제곱 A제곱 플러스 그 사이 까먹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Q제곱 L-Q의 제곱의 값 지금 이걸 제곱해야 되지. 분자의 값이 자, 그러면 Q의 값이 무한대로 오니까 계수만 비교하면 될까요? 자, 계수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Q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고 1차항 Q의 1차항 계수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 때는 분자분을 Q로 나누기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계수가 누구야? 분모 2가 있는데 이것도 분모 2 쓰자. 이게 계수인가요? 그럼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제곱의 계수를 구해야 되나? B제곱분의 A제곱? 요게 지금 1차항을 또 제곱해야 되지. 1차항 계수가 4분의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 값이 가운데가 마이너스 2 곱한 게 있을 거 아니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 1을 더해주면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겠네. 그럼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은 4분의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인가? 이는 약분데요? 남은 녀석의 값은 지금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1분의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문제가 뭘 치워내라고 했는데? B분의 A의 값을 T라고 치환한 게 FT라고? 그러면 FT의 값이 누구라고? 이거를 서인이 언제까지 주무실 거죠? 너 잤어요. 너 엄청 오랫동안 잤어요. 내비뒀어요 그냥. T의 FT의 값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적분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 거네? 자, 이거 적분하면 서연이 잠 깰 것 같아요. 적분해주세요. 가분수 처리부터 했어요? 가분수 처리는 몫의 값 1인가? t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의 값은 2 마이너스 2 전개했습니다. 전개해주면은
응, 응 하면서 눈만 감고 있어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1분의 분모를 미분한 분자의 값이 생기나? 그 앞에 있는 값은 적분했더니 2분의 1 t제곱, 뒤에 건 적분했더니 양수값이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죠? 이걸 지금 구하는 얘기였군요.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2023년도, 2024학년도 모의노출 문제는 할만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더 해봅시다. 2024년도, 다 못 끝내나? 경희대 기출문제. 아이씨, 오늘 다 못 끝내네. 2025학년도 모의노출도 있네. 자, 제 신문에서 직선의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고, 등비급수 계산하는 방법, 조합 계산하는 거, 중복 조합 계산하는 거, 내분점, 그리고 정사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제 1번이 이거 그지 같다. 첫 번째 1번은 한 줄짜리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원점하고 P1이란 점, Q1이란 점은 숫자로 다 줬고 P1, Q1의 수직 이등분선이 쌍곡선에 접합니다. 그때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수직 이등분선이 접했으면 좋겠다고? 쌍곡선에? 수직 이등분선이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기울기 내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죠? 4,1을 지나요? 4,1 지나면은 이건가? 중점이 지나야 되니까 얘가 이거의 접선이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2 나와야 되잖아. 쌍곡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으로 문제를 풀까?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으로 풀까? 기울기 가지고 풀어볼까? 맞아요. 그럼 내용 정리도 하고 갈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의 값이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이 있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가운데가 마이너스였나?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뒤에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루트 속에 부호가 바뀌었었죠? 여기서 대입하려고 합니다. m값 2란 얘기인가? a제곱도 b고 b제곱도 b인가? 누구라고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도 b, b제곱도 b? 그럼 b가 누구란 얘기야? b가 36이란 얘기인가? 이거 맞아 이거? 네, 맞는 것 같아요? 왜 뭐가 아니라고요? 그래 m제곱을 잘못 썼구나. 4를 m제곱을 썼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잘못 썼네요. 2를 제곱한 4b-b라고 했어야 되네. 네, 그러네요. 이게 답이네요. 자, 첫 번째 접선은 문제에서 요구한 b값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P1이라는 점하고 P2라는 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만드시고요. 수직이등분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P1, P2. 야, 이거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말이 많아서 이거는 쌍국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등비급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이 너무 그지 같아요. 좌표는 말이 너무 많아, 말이. 첫 번째 직선이 4하고 8이었나? EX가 있지.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8,0이었고 Q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수직이등분선을 그렸을 때가 EX가 있지. P1이 P1 8,0 Q1 0,4 S라는 게 무슨 말이지? 너한테 S라고 써있어? 8이야 8,0 네. 출력이 S라고 돼 있어? 이 약간 S 사이에 부어져.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EX가 있지. 여기 선이 모자라네. 어떡하지? 대충 이렇게. 이때 이 점 좌표 2x-6이니까 이 점 좌표가 3? 그게 P1이래 P2래 Q2래?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P2 P2라는 점의 좌표가 3이라고요? Q가 Y 0,-6 다시 또 수직이등분선을 또 그리라고? X 수직면 중점을 지나야 돼? 2분의 3은 3 중점 좌표의 값이 몇이라고? Y 2분의 3은 Y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2인가? 아니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가 있어야 되나? 그럼 절편값을 구했더니 절편값이 몇이야? x절편값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P3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0이고 y절편의 값이 그 다음 수직등분선이 또 있다고? 기울기 2냐? 아이고야 마이너스 2분의 9 대입 마이너스 2분의 9 이거? y절편값이 8분의 27면 4보다 작은 거니? 어이씨 점이 안 찍혀 왜 여기 중점이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뭔 개소리 하는지 파악해 봅시다. 여기가 8분의 27 x절편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27인가? 넓이의 값을 얘기하기를 A1의 값은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 넓이 합의 값이 A1, 2사분면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A2. 그러면 일단 처음 삼각형 있지? 강미거? 그러네, 마이너스 16분의 27이네요. 아이씨. 자, 삼각형 중에 먼저 삼각형 OP1, Q1의 넓이 구하려고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어서 16인가? 삼각형 OP2, Q2의 넓이 구하려고요. 삼각형 OP3, Q3 16분의 81? 여기서 곱한 게 뭘 곱한 거야? 맞아요? 그럼 삼각형 OP4, Q4의 값이 계속 16분의 9를 곱하는 거야? 그럼 계속 이런 짓을 하면 계속 16분의 9배가 되는 거네? 16분의 9의 값을 R이라고 할게요. 문제가 A1의 값은 1사분면에 생기는 모든 삼각형인가? 1사분면에 생기는 모든 삼각형은 지금 그 다음 삼각형이 중점을 또 지나야 되지. 여기 중점을 지나고 최초의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최초의 1사분면의 삼각형이죠. 이게 두 번째 삼각형이니? 16분의 9를 R을 4번 곱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이 값은 초항의 값을 16의 값을 A라고 한다면 A1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1 R4승분의 A? A2의 값은 뭔지 읽어보자. A2의 값 2사분면에 있는 모든 삼각형이거든? 2사분면 초항의 값은 9인가? 2사분면 여기구나. A2의 값이 누군데? A2의 값이면은 뭐지? 1 R의 4승분의 AR의 3승이야? 3, 4분면 있는 녀석의 값은 1 R의 4제곱분의 4, 4분면이 문제는 A1의 값이 나머지 것들의 합보다 큰지 물어본 거잖아. 이제 분모값은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R의 세제곱, AR의 제곱, AR보다 큰지 물어본 거야? A 약분해도 상관없죠. A 양수니까. 이게 성립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16분의 9라며. 16분의 9를 대입해서 산수를 하라는 얘기네. 아, 돌아버리겠네. R 곱하기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로 계산할까? 그러면 16분의 9 곱하기 256분의 81 16분의 9 1 그럼 누구니? 4096? 2의 8승 16 2의 4승 12승 4096?
81 더하기 144. 144 더하기 아이씨 못해 먹겠다. 두 개 더하면 몇이야? 400. 거기다 9 빼? 4,990. 이건가? 그럼 분자가 더 큰 거야? 그럼 왼쪽 1이 크다는 건 모순인가?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군요. 별거 없네. 등비급수밖에 없었네. 여기까지는 전혀 변별력 없을 것 같아. 그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번으로 갔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질 겁니다. 동전 한 개를 반복해가지고 19번 던졌습니다. 앞면이 16번, 뒷면이 3번 나왔습니다. 근데 뒷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이거는 수학 원인? 아니, 그죠. 고동수학 상이네, 이거는. 고동수학 1학년 거네. 뒷면이 연속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19개 맞죠? 먼저 앞면 16개를 배열해 총 사이사이 사이사인 17군데야? 17군데 중에서 3군데만 선택하면 되나? 73. 90. 이런 거 맞아요? 70. 40 곱하기 17? 280.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앞면이 항상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와야 돼. 무조건 앞면은 이웃에 있어야 돼. 앞면은 혼자 있을 수 없어. 뒷면은 연속해서 나오면 안 돼. 뒷면, 뒷면, 뒷면. 나의 꽝짓해서 경우가 4가지가 있나? 여기에 앞면들 2개 이상, 앞면 2개 이상, 앞면 2개 이상, 앞면 2개 이상. 여기는 무조건 앞면들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여기에만 앞면 2개 이상, 여기에만 앞면 2개 이상, 여기는 아예 없는 거. 이런 경우들이 앞면들이 2개 이상 이웃해 있고 뒷면들은 이웃하지 않는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앞면의 개수를 A개, B개, C개, D개라고 한다면 A, B, C, D를 합쳐가지고 몇 개라고요? 원래는 앞면 16개라고요? 근데 A, B, C, D 값은 전부 다 2 이상인 거 아니야? 8, 11,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 D'의 값은 A-2의 값을 A' 해요? 그래야지 의미하는 정수니까요. 그러면 A 값 대신 A'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8인가? 몇 가지예요? 4H? 11,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여기에 A개, B개, C개라고 한다면 16이어서 A', B', C'의 값은 이것도 3H10이겠네? 이 녀석의 값은 A개, B개라고 한다면 맞아요? 아니, 두 군데니까 10인가? 되신 거 맞아요? 자, 이것만 다 합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11, 18, 11, 13, 165가지? 맞나? 네, 맞습니다. 3H니까 12C 66, 66? 마지막 녀석의 값이 몇이야? 13C 1인가?
12 40 210 되신 거 맞나요? 이 정도 문제면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틀린 애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시험 보면 이 정도는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감점만 안 당하면 합격일 것 같은데?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기하 문제입니다. 지금 9가 있다고요? 9가 있는데 쌤이 좀 주목하는 점은 P점입니다. P점 좌표는 XY 좌표는 똑같고 Z좌표는 Z좌표는 다른 거죠? 여기가 Y는 X라는 선인가요? Z값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Y하고 X가 똑같은 평면입니다. 직선은 지금 XY 좌표 평면상에서는 선이고요. 이렇게 된 평면입니다. Y는 X랑 똑같으면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9가 있다면서 9는 중심 좌표의 값이 원점에 접하는 거야? 여기에 0,0,2인가요? 중심은 0,0,1이고요. 이런 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0,0,2라는 A점 좌표가 있고요. P점 좌표는 9 위의 점입니다. 근데 9 위에 있으면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죠. Y하고 X가 똑같은 평면 위에 9 위의 점이어서 이건 원 위의 점들밖에 될 수 없죠? 그 원이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원이라고 한다면 그 원 위에만 있는 점이 P점이죠. 이해되시고 맞나요? 그런데 XY 평면상에 Q점이 있는데 P점이 3분 AQ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래. 이 내용은 1번, 2번에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은 Q점 좌표는 요게 Q점이겠네. 된 거 맞아요? 근데 Q점 좌표는 Z좌표의 값이 0인 거네. XY 평면이니까 Z는 빵이고 빵빵이라면서요. 그렇다면 P점의 Z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나? B의 값을 1대4여서 이게 5분의 10이라면 5분의 10 아니 이것들이 진짜 네, 5분의 8이죠? 5분의 8 돼야지 여기가 5분의 2, 5분의 8이어서 1대4인가요? 그럼 Z좌표의 값은 5분의 8인데 A, A, 5분의 8이 이 9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대입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 5분의 8 대입하면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 2항이 좀 25분의 16 A제곱의 값은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양수라고?
그러면은 Q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이 점의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5 빼야 되나? 그래야지 1대 4의 비율인가요? 된 거 맞아요? 그럼 P점도 알고 있고 Q점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준 거는 A점 좌표와 P가 아닌 구 위에는 R점이 있습니다. R점은 구 위의 점이어서 어딘지 모릅니다. R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Q점 좌표는 알고 있는 점이잖아. Q점은 알고 있는 점입니다. 근데 도대체 R점이 어디 있어야지 이 삼각형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그림자가 F인데 삼각형의 그림자가 F인데 그림자는 반드시 XY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햇빛이 내리쬐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삼각형 ARQ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값은 세타입니다. 넓이의 값이 그림자의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R점이 어디 있어야지 그림자의 넓이는 최대가 되는 거지? A점의 그림자는 원점에 찍히니? Q점의 그림자 자체가 Q인 거지. 그러면은 이 삼각형 F라는 도형은 삼각형 OQR'이라고 할게요. R'이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지 그림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걸 밑변으로 한다면 구 위에 있는 점이 R점이기 때문에 R점의 그림자는 반지름의 값이 1인 원이 되는 건가? 여기는 9의 그림자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A점의 그림자가 원점에 찍히는 것처럼 여기 바깥쪽에 이런 테두리에 있는 점이 R점이라고 한다면 R점의 그림자는 여기 찍힐 건데 반지름 1인 원 위에 찍힐 건데 R점 좌표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그림자는 원의 내부에 찍히는 거죠? 즉 R점 좌표는 이 원 어디든 찍힐 수 있습니다. 원의 내부, 경계에 어디다 찍힐 수 있습니다. R점의 그림자는 R-는 그럼 내가 지금 밑변의 값을 OQ를 밑변으로 잡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R-라는 점 어디 있어야지 넓이의 값이 최대인 거죠? OQ란 녀석과 평행한 접선이 있었을 때 여기에 지금 Z축에 있는 점 아니야. XY 평면상에 평행한 점이었을 때가 그때가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됐을 때가 높이가 최대니까 삼각형 넓이는 최대인가? 그럼 바로 그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R점인 거야? 이때가 넓이는 OQ 길이가 몇이야? 원점에서 Q점까지 길이의 값은 8 더하기 8이어서 루트 16. 4인가? OQ라는 길이의 값은 4로 밑변 길이는 4야. 높이의 값의 최대값은 누구라고? 높이의 값의 최대값은 이 원의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이라고? 그럼 그림자 F의 넓이는? 이거라고요? 그때 R점 좌표의 값은 여기 있다면 여기.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F의 넓이의 ARQ의 세변 길이를 구하라고 했냐? 어이씨 어떻게 구하지? 지금 이 삼각형 ARQ라고 하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구하라고요? 그런데 먼저 AQ 길이부터 구합시다. AQ 길이는 점과점사의 길이야? 그렇게 구하지 말고 피타고라스로 구하자. 원점 A점 Q점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려고요. OA 길이가 2, OQ 길이가 4. 그래서 AQ 길이는 루트 20. 그 다음이 AR 길이는 모르고 RQ 길이도 지금 모르는 거지. R점 좌표 구할 수 있어?
R-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R-가 점이 누군지 알아? D이네요. 원점, Q점, G값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R점 좌표의 값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반증 길이의 값 1이었잖아. 반증 1이면은 여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빵으로 잡으면 되나요? 네. 그럼 R값이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근데 정과점수의 거리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0,0,2하고 거리 재려고요. 제곱했더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2, 루트 2. R하고 Q의 길이 구하려고요. RQ 길이? RQ 길이의 값은 뺐더니 2분의 3 루트 2? 루트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그 다음도 빼면 2분의 9?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10? 루트 10? 잘못 구했네. 빼기를 못했잖아. 2분의 9 이거는 2분의 25인가? 네. 2분의 9, 2분의 25, 1, 18? 18이면 3루트 2? 2 더하기 18은 20? 원래 바닥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가 직각이잖아. 근데 위에 있는 삼각형 여기가 직각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ARQ의 세변 길이는 구했어.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코사인 세타 앞에서 정사형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위의 넓이가 S고 바닥 넓이의 값이 S 다시라고 한다면 S의 넓이가 일단 필요해? S한테 뭘 곱한 게? 그럼 S 다시 넓이가 필요하네. S 다시 넓이는 몇이야? S 넓이가 3이고 S 다시의 값 2예요? 문제에 구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치? 이 정도 만점 맞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작년 경희대 문제네. 2024년도 경희대 문제. 이해된 거 맞아요?